정치가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사회와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고, 이 그룹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 그룹의 리더의 영향이 큽니다. 방법과 내용과 자세가.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이걸 시작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4.17 운동이라고 시작해가지고 Jesus Save Saints, JSS 운동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 있는 성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는 이 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삶으로,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도를 얘기합니다. 체인지, 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과 덕과 노력과 건강 측면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덕스러운 꾸준한 노력, 건강한 마음,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저스, JSS 무브먼트, 운동,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지저스 세이브 세인트 무브먼트예요. 운동이에요. 진짜 운동. 그래서 성도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여서 말씀과 덕과 노력과 건강으로 변화된 삶을 실천하자. 이것이 이제 그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과제를 들어가고 설명회를 요점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데, 더 필요할 때는 독서이나 리더의 경험에 의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 이런 유튜브를 보거나 카페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다 알 수 있고요. 자, 절반이 이제 앞에 가봐야 되고, 네,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쓰실 때 다 알겠지만 우리 이름, 그 다음에 자기 소개, 그 다음에 리더가 누구냐, 멤버들 기록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쓰는데 과제명이 이제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꼭꼭 전도 신앙만이 아니고 다양한 거 쓰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뭐 집에 가서 살짝 읽어보시고, 이제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고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한 1년 뒤에, 한 6개월 뒤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런 내용들도 역시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과제를 쓰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읽고 점검해야 될 것들을 앞 뒤에 지금 제시했고요. 이제 자기가 어떤 쓰고 싶은 거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과제 이수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한다 하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다는 것을 자기가 이해할 거예요. 여기서 다 설명하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4개의 기둥이다, 4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과 적용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덕 있는 태도와 성품, 이게 진짜 잘 안 돼요. 기준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모델을 통해서 내가 좀 노력한다. 그다음에 꾸준한 신앙의 훈련. 나는 이게 어제 제가 AI에다가요, 내가 쓴 글을 넣어보니까 내 신앙 방향이 전통 신앙과 무엇이 다르다 하는 것을 AI가 쫙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안 되겠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존 신학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내가 알아야겠다.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영적, 육적 건강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겁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요, 맨발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맨발 걸음으로 자극이 되어서 또 걸으면 환경이 변하잖아요. 방이 아니고. 이러므로 굉장한 나한테 자극이 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에 도움이 돼요. 자, 육적 건강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영적 건강이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걸 지배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첫째, 순종할 성경 말씀을 디모데후서, 시편, 히브리서, 여호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실천하지 않냐 하냐고 또 문제지만,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로서 영적인 말씀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하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순종할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록한 것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기록할 때 그 나타나는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요, 어떤 농부집에 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나처럼 책을 많이만 사놨지 안 보았구나 하고 물어봤어요. 이거 언제 봤는데 책을 꺼내갖고 몇 월 며칠 날 받고 2번 봤다고 하는 걸 딱 기록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실천하는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농부가 그렇게 책을 많이 다 봤어요. 내가 빼봤어요.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며칠 날 몇 번 봤다 그거 다 기록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실천하고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공동 적용. 이게 내가 삶의 변화된 것을 말씀 실천해서 서로 나누자. 그냥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거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덕 있는 성경 말씀도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건 뭐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태도가 필요한데, 덕이라는 말을 스피리추얼 트랙터, 이게 영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는데 행동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중에 내가 실천한 덕행을 보고 기록하자 이거예요. 주중에.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서로 덕행 사례를 나눈다.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죠.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꾸준한 노력. 하루아침에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꾸준한 기도와 연단으로 신앙이 되는 것이지, 보통 교회만 가면 거듭나고 구원받고 뭐 이야기하는데 다 틀린 얘기예요. 교회 가서 그런 데 갔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꾸준한 노력으로 한 주간의 신앙 실천을 여기 일지에다 기록해본다 이거예요. 기록해보는 것하고 아는 건 틀려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일기 쓴 사람의 경우에 일기 써놓고 지워뒀어요. 안 되면 줄 수 있는 것이죠. 누구한테 검열할 것도 아니고. 하여튼 실천하는 것을, 그리고 월별로 한 번씩 발표하거나 간증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과 몸의 건강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성경 구절도 다 있죠. 우리가 뭐 모르는 건 아닌데, 이걸 기초로 해서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영혼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평안한 삶과 경건한 생활도 역시 이런 습관과 노력을 통해서 신체적 정서적 건강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운동, 정서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그것을 나눌 시간에 서로 얘기해보자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뭐고 태도는 뭐고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거를 여기서 다 설명하지 못해도 그 카페에 들어가면 큰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장을 기록하는데, 이거 빈 작업장이 한 2년간 기록할 내용입니다만, 기록하면서 이런 말들은 어떻게 내가 오늘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전에 내가 전도한 사람을 세워보니까 어찌고 내 생각을 적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많이 알지만 영혼 사랑이 적었다. 그 다음에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돈도 좀 필요하다. 몸과 마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내의 반성을 적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다른 방법인데, 나는 그 책상 앞에 앉으면 생각이 안 나요. 다 여기 가보라. 그러나 한가하게 길을 걷거나 맨발 걷거나 돌아다닐 때 생각나면 그때 녹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책은 다 해보시고 여기 보세요. 녹음을 한 것을 갖고 복사해 갖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쓰면서도 좋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것이죠. 막 방법이 어떻게 하시는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복잡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보면은 다 알만 하고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지금 처음부터 하면 복잡하니까 한 1년 뒤에 하다가 해요. 내가 지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전체적인 방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의 종류를 아까 말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영상을 안 찍고 뭐 교육도 안 받고 뭐 그러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맨 끝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맨 끝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면 맨 끝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방향을 이해를 하고 수시로 적으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인별로 적용 요약이라 했는데 이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인데 반복되는 얘기 가운데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초등학생 같으면 자세히 설명이 잘 모르는 얘기인데 우리는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실천 원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 덕, 노력, 건강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과제장 기반의 실천 체계라는 것은 기록 대상은 뭐고 내용, 범위, 방법, 연결성, 목적 이것들이 개인의 믿음과 삶을 정의하는 때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과제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한 주간의 말씀이나 실천 과제나 관계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두 줄이라도 적용 사례를 쓰고 깨달은 걸 기록하는 것. 그래서 최소 매월 2번 이상 쓰자 이것이죠. 매월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주일에 한 2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개인별로 알아서 쓰시고, 그다음에 모임을 최소 한 주에 한 달에 한두 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눴는데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9가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과제 실행 지침은 학습 주제는 말씀, 덕, 노력, 건강 계속 반복되죠. 이런 것을 내가 삶에서 한번 해보고 또 협의하여 선택하고 노력해본다. 이런 방향입니다. 그 다음 동기와 확립은 과제를 선택한 개인적인 동기와 역적 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 결정할 일이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육하원칙 있죠. 이런 것을 다 쓸 수는 없지만 쓰다 보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대개 지금 뭐 QT 훈련을 하는데 월수금 오전 6시간 30분 정도 하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습관적이게 했어요. 청년들은 다 해요. 많이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요 이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광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스타일로 이거를 실천해 나가자 그런 얘기죠. 과제 실천 기록은 참고할 자료들 있죠.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교 요약이라든지 메모장 같은 것을 우리가 첨가해 놓는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선생님의 방향을 이해를 하고 또 그거를 놔놓으면 다음에 볼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한다. 저는 인터넷을 많이 봅니다만 그래서 깨달음, 감동, 적용 결과들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천을 후에 잘한 점, 또 부족한 점은 이제 기록을 하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록해놓고 나면요, 이거 안 붙잡고 기록했네. 이런 생각이 나요. 그거 좋아요, 그거라도. 그래서 잘한 점, 부족했던 점들을 자기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목차를 썼는데 진행 방향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AI가 분석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걸 도표를 바꿀 수도 없어요. AI 이런 것은. 그래서 이제 그룹 내의 의견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표 및 나눔, 기록, 제출, 미완성 관리, 발표 과제, 일일 음성 기록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성실하게 진행해 나가자는 얘기고요. 과제 평가 점검표를 하는데 신앙적 성장이 있었는가? 내가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뭐 10년 전부터 1분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카메라 줌을 보니까요. 이 줌은 다 맞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맞춰요. 그러나 우리 눈은요. 팍 보면 멀리 보이고 가깝게 보고 다 맞춰버려요. 우리 생각은요. 10년 전
5년 전 어제 내일까지 금방금방 지나가 보더라고요. 자, 이런 면에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참고, 자료, 활동, 그냥 추상적인 보다는 생활 적용에 가능한 대안들을 써본다 이것입니다. 못 쓰면 또 의논하면서도 쓸 수 있고, 써놓고 나면은 또 생각나는 게 많아요. 하여튼 그것은 이제 적절히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실천할 분야는 역시 네 가지 분야고, 과제 명도, 이와 같이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우수한 점, 배설할 때 느끼는 지도자의 조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냥 우리는 리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지도자라는 말은 이제 뭐 그룹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사고요. 과제 선택을 하고 수립을 하고 진행 결과 기록하고 발표가 나누며 그것이 이제 과정 가운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사항 기록한다고 말은 내가 하는 가운데 내가 특이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를 만들었다든지 뭐 좀 특이하다 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4대 원칙을 기준으로 한 연령별로 뭐를 적용할 것이냐, 학습, 인생, 영농, 직장, 지도자, 건강, 신앙, 요것을 나이별로 딱 이런 건 아니고요. 대개 이 나이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말씀들은 뭐고, 덕과 노력과 건강 문제는 여기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규정을 해봤는데, 이게 꼭 기준은 아니고요. 하여튼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자기가 기록하고 공동체가 나누고 그 다음에 실천한 결과를 가져보는 것이죠. 전도 사역은 실천할 내용을 조심스럽게 문자나 전화로 진행한 뒤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 피드백은 상대방의 어떤 의견이죠. 또는 내 생각의 반성, 이런 것으로 이제 삶을 개선해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발표나 토의에서 친구나 지도자가 이야기한 것을 자신에게 적용한다. 난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하는 사람이 당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옆에다 적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당 내용을 한두 문장을 요약해서 그룹에 공유한다. 그래서 좋은 거 있는데 내가 좀 한 시간 정도 얘기를 쓰는데 그거 시간이 없잖아요. 뭘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그거 이제 한번 특별한 시간 한다든지 하는 거, 하여튼 뭐 자기가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은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요. 그런 그 다음에 교회 활동을 위한 교회에서 각자 신앙생활의 미팅을 통해서 발표하고 시간상 교육을 나누고 이런 것은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설교나 세미나를 통해서 보완해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토의하는 시간에 말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냥 토의는 토의로 끝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외장을 나눌 때에 이 시간상 교육을 참가하고 단톡방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3명이 15분을 저작하였으므로 추가 비용도 이제 이건 뭐냐면 이 과제장을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복사해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5,000원짜리지만은 만드는데 5,000원 들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운동으로 보내나가는데 사용하려고 해요. 제가 볼 때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이 일을 그룹으로 참석하기는 좀 애로해요. 그래서 신자나 목회자 앞에서 전도에 관한 얘기를 좀 꺼릴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연결되니까. 그래서 설교자는 좀 여기에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인데, 여기는 우리 목사가 많으니까 또 다르고. 그게 담임 목사끼리 이것을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한 개 교회가 하지만은 담임 목사들이 한번 이거 해보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 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담임 목사끼리 이것을 연구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안하는 거고요. 자, 내가 천국 사람 가는가에 대하여는 이걸 반성해 봅니다. 근심할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전도자의 표현이거든요. 나 부자입니다. 우리 집에 8층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높아요. 자, 없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 협의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런 제가 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여기 교회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면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선교나 구제를 돈으로만 하거든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 방법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미션 전도방의 지도자나 팀원들이 같이 이런 것을 의논하면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협의회는 이것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신앙 전도방에 과제 2명 이상이 단톡방에 안 오면 참가를 유예하고 2명 이상 리더는 한 주간 늦추도록 지도를 해야지 그냥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진행하는 것보다는 준비한 대로 진행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지혜롭게 하자. 그래, 그 이야기고요. 자, 부모와 학교에다 일기를 쓰도록 권장합니다. 지난 말씀 내가 2년간 일기를 쓰면서 나처럼 일기 안 쓰는 사람 발전이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2년 외에 내가 4, 50년간 일기를 안 썼어요. 내가 얼마나 발전이 없는가. 그래서 발전이 있는 내가 과연 뭔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5년간 양복을 했는데 참 잘해요. 일기를 썼는데요. 이거 5년 쓰면서 작년에 이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영농 농사는 거의 비교가 되고요. 일기 여기서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요. 참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일기를 내가 하고 음성도 내가 카톡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집은 용산인데 구리에서 야산에서 하고 경험을 기록한 걸 보면서 계속 50통 인수했는데요. 200통 정도를 해요. 지금은 중단했어요. 그냥 진짜한 사람인데 관심을 보면요 놀랐어요. 말도 없으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 했구나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안 해요. 참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일기를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 사람에게 나는 평가할 만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제를 쓰다 보면 가르쳐도 보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자기 의문을 계속 풀어왔던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가끔 해요. 문제를 물어보는데 공동 이수는 안 했지만 혼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6개월이면 이런 경험도 잊어버리는데 써놓으면 이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네. 과제장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를 이제 과제를 쭉 매하는데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7년 동안 제가 이것을 포기했다가 시작했다가 하면서 너 해봤냐? 내가 안 했는데 지금 내가 해봤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과제장을 써봤어요. 써보니까 필요하구나. 그 5년간 쓴 사람만은 못 오지만 그래서 이제 건강 과제에 대해서 건강 유튜브를 여기 누르면은 20개가 쫙 나옵니다. 여기까지 전부 이제 연구하는 데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봤다. 그 다음에 내가 국가에서 암검사를 하는 건 안 받습니다. 지금 한 10년 안 받았어요. 15년. 그 대신 나는 철저히 나를 관리합니다. 정말 이 14가지를 놓고요. 내가 계속 생각해봐요. 너 안 봤었어? 너 건강한 자신 있어? 있냐?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대한 전환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줌으로 하는데 우리는 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줌으로 내가 필리핀 사람 물어보니까요. 그것도 줌으로 한대요 다들. 요즘 줌이 완전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줌을 하는 거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링크 복사해서 오면 붙여놓고 보면 참가자는 그거 눌러가지고 여기 링크를 눌러서 도착하면 되고 끝나면 이걸 눌러가지고 또 닫으면 되고 요 방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참가자가 이제 발표자 개인 전체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고 그룹 운영도 이런 개인별 과제장을 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모여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자료들이고 줌 대화 참가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뭐 여기서 몇 가지 다 설명할 필요 없고 그래서 그룹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링크를 보내주고 참가했는가에 대해서 개인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줌이 인터넷이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이것은 별로 많은 비용이 안 드는 것이니까 대개 집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K 전화기 된 사람은 다자간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려고 3년 전부터 배우다가 이제 SK로 했습니다. 그래서 SK 딱 누르면은 이거 다자간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팀에서는 별 필요 없지만 하여튼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이걸로다가. 그리고 SK 전화번호부에 전화를 걸면 그룹 통화 나오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그룹 할 수 있는 그 명단이 뜹니다. 뜨면은 거기다가 전화를 걸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것이지만. 그래서 SK에서만 걸고 다른 데는 잘 안 돼요. SK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그 과제기로 토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1, 2, 3으로 나눴는데 여기서 이런 어떤 분야를 가지고 참가자가 2번 이상 과제를 쓴 것을 가지고 15분이 걸리고 또 이것을 1분 내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시간을 지켜주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회원의 시간에 따라서 60분을 물고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15분에 끝나자, 1시간에 끝내자고 1시간에 끝내도록 서로 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해 나갔을 때 제대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리더는 2번 기록을 안 한 멤버가 있으니 아까 얘기했지만 동일한 장소 시간 1주간 연기해가지고 리더가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적어가지고 나간다 하는 얘기고요. 근데 줌으로 처음 회원, 영어를 지금 대학 사이트에서 하는 건데 연구회원이나 동문회가 5명이 나와 함께 줌을 하고 그 다음 2차는 그 회원들과 함께 나가자.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한 6개월 후에나 1년 후에 이 그룹을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리드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박사나가지 여고분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뭐 1년이나 2년 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차 이후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다른 대학이나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